어? 아니 사거리구나. 지난번에 그 만유력 했잖아. 왜 우주가 지구가 왜 동그란지 얘기했지. 그치? 만유력 때문에 지구 붙이다 보니까 동그래졌어요. 하는 것까지 있으면 한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속력에 대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네. 자, 속력이라는 것은 단지 빠르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속력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책에 35쪽 이야기입니다. 속력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뭐라고요? 이름이 원래는 스피드예요. B. 자, 기호는 근데 V라는 기호로 많이 써요. 얘는 가장 쉽게 표현해서 빠르게. 빠르기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큼을 갈 수 있느냐가 빠르기지. 그래서 얘는 단위 시간. 룰렛의 단위 시간은 1초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해요. 이동 거리를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 수 있을까? 킬로미터 거리 per hour. 단위 나누기 시간 단위니까 얘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 또는 어떤 단위로 킬로미터 per hour.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를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지. 킬로미터 세컨드. 이거 정의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36km per hour예요. 그럼 얘는 1시간 동안 36km. 36km, 36,000m를 간다는 얘기야. 그럼 1초에 얼마를 가는 빠르기지? 10m를 간다는 빠르기야. 1초에 10m요? 네. 우사이 보트예요? 자, 그 다음에 72km per hour 하게 되면 얘는 얼마? 20m 퍼세아크. 108km per hour 하면 30km. 32km 미터 퍼세아크. 144km per hour 하면 42m 180km per hour 하면은 50m per 왜 이렇게 빨라요? 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대요. 200? 140km per hour을 던졌대요.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빠른 공이지. 네. 140km per hour면 약 1초에 40m 가는 빠르기로 던졌다는 거야. 투수의 마운드에서 포수가 있는 데까지가 20m가 채 안 돼요. 그 공이 통과하는데 0.5초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 0.5초도 안 되는데 치는 거야. 타자들도 대단하다, 그렇지? 선생님. 근데 이걸 만약에 팍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겠죠? 네,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 맞는 사람도 있죠. 죽음이죠. 뽕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빠르기를 갖고 있다. 얘를 식으로 보통 기호로 나타내는 속력은 V라고 해요. 자, 그리고 걸린 시간은 델타 T라고 할게. 읽을 때 앞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읽어요? 삼각형. 델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누구누구의 변화량 또는 누구누구의 차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의 차이니까 걸린 시간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델타 S 하게 되면 물체의 위치의 차이가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돼. 그치? 단위 미터 퍼 세크이라. 자, 그러면 물체가 갖게 되는 물체들의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평균 속력. 평균값이 왜 필요할까요? 현준이가 시험을 봤어요. 100점. 자, 모두 다 80점을 맞아요. 왜? 그러면 평균이 얼마죠? 180. 할 거 없이 80이 되겠죠? 총점이 100점이라고? 바보야. 자. 80점이야. 그런데 승민이가 시험을 봤어요. 승민이 시험 봤는데 하나는 0점, 10점, 20점, 30점, 40점에서 100점까지 나왔어요. 그럼 평균값이 얼마가 될까요? 0점부터 한번 골라푼가? 간단하게 50점. 10점부터 100점까지 차례대로 맞았대요. 그럼 평균값이 얼마가 되죠? 50점 되지 않을까요? 50이요? 진짜요? 아니요. 100 플러스 전체 과목수가 10개죠. 네. 10개고, 자, 얘는 맨 앞에 값 더하기 맨 뒤에 값 하면 110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쌍이 몇 개가 있지? 5개가 있잖아. 네. 그럼 평균은 얼마가 되죠? 2분의 110이 되니까 55점이 되는군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맞아야 돼요. 예? 그게 가능한 점수예요. 절반이 넘었잖아요. 아. 자, 800. 근데 이제 나중에 과거 가면은 더 신기한 점수들을 볼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과거 갔는데도 불구하고 빵점, 5점, 10점 이런 점수가 붙어 있을지도 오케이. 몰라요. 800. 그런 점수를 안 맞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니? 울겠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잘하라고 공부해야 되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까불다가 이렇게 까불다가 안 된다. 선생님 말한 게 시가 된다고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럼 평균이라는 것을 왜 구할까? 왜냐면 평균 현준이처럼 다 80이라면 평균 구할 필요 없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과목의 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골고루 된 하나의 점수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V평이라고 쓸게요. 또는 V바라고도 쓸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속력이 변하면서 운동하면요. 속력의 변화를 무시하고 속력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체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평균 속력은요. 저요. 일단 경과된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근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빅뱅은 빛의 속도의 몇 분의 몇? 예외예요. 그게 빅뱅이 훨씬 빨라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갖고요. 그때가 되면 빛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게 돼요. 우주의 크기가 약 146억 광년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빛으로 146억 년. 146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146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란 말이야. 그럼 얘는 빛의 속도로 그만큼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럼 빅뱅에서 그때까지 얘가 서서 이동했니?
아니야. 빅뱅 초기의 크기가 이미 현재 우주 크기와 거의 비슷했단 말이야. 엄청나.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를 그때는 빛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인간이 만든 제일 빠른 속도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인간이 만든 속도 중에 물체의 속도 중에 가장 입자들은 빛의 속도에 육박하게 만들어줘. 입자 가속기라는 걸 이용해서 핵분리하는 사람, 입자 분리하는 사람들이 빛의 속도에 육박하는 정도의 입자의 속도를 만들어서 얘를 운동시켜주기도 해. 눈에 안 보이는 입자, 전기를 띠는 입자. 반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가 있는 물체 있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게 빛의 속도의 약 현재 60% 정도로 달린다 돼 있어. 우주선이 인공위성이에요? 우주선이야. 저기 태양계 넘어간 거예요? 보이저 1호. 아 보이저 1호요? 보이저 그래서- 1호 어디서 보이저 1호? 응? 보이저 1호가 어디서 보이저 1호 보는 거? 보이저 1호는 발사 후에 얼마 안 지나가고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태양 일부 통제력을 상실해가지고 얘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요. 에라 모르게 하나 더 발사대를 쌍둥이로 만들었던 아이를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다시 발사를 합니다. 지구에서부터 태양계 밖에까지의 거리가 몇 광년이에요? 약 40AU라고 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40배 정도예요. 근데 지금 보이저 보이저 2호? 보이저 2호의 속도로 지구에서 아니야, 그렇게 출발한 건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걸려요? 40 곱하기 1.5 곱하기 10에 11승 나누기 3 곱하기 10에 9승 해주면 돼. 대충 얼마예요? 대충 모르겠는데 한 40분 걸리나? 그거보단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몇 광년은 걸려요? 광년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점점 안 빨라져요. 그래요? 태양계를 벗어나갖고 어떤 인력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꽤 많이 갔을 텐데 지금 목표하는 게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어요. 센타우리 자리에 알파 별이거든. 거기가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떨어진 별이야. 4몇 광년이야. 그 별까지 보내는 게 지금 목표예요. 실패하면 어떡해요? 걔는 근데 보이저 2호는 이미 목표를 다 달성했어요. 원래 관측하고 싶었던 게 목성이야. 그 다음에 토성이야. 여유가 닿으면 나머지 천왕성, 해왕성 그때 출발할 때만 해도 명왕성도 행성이었거든. 지금은 외소 행성이랄까 아니에요.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기회 나면 관찰을 해봐야지 했는데 다 관찰을 했어요. 그럼 갈 때까지 가봐라 그래서 갈 때가 카이파 벨트라고 그랬고 태양계의 외곽이야. 그럼 넘어가면 어떨까? 그래갖고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 있는 상태죠. 근데 옛날 기술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70년대 만들었던 원자로기 때문에 수명이 더 짧아, 효율이 떨어져. 그 다음에 전기부품, 전자부품들이 완벽하게 좋을 때가 아니지. 요즘 반도체 같은 게 있어서 훨씬 더 좋을 텐데 옛날에 진짜 트랜지스터 같은 거 갖고 만들어서 봤어. 그 다음에 카메라 기술이 엄청 떨어졌죠. 네. 거기에다가 디지털 기술이 없을 때야. 사진도 못 찍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걔를 디지털화 시켜갖고 신호로 보내주는 거야. 근데 지구에서 받는 신호가 엄청나게 적어요. 효율이 떨어져. 어느 정도로 효율이 떨어지냐면요. 얘는 하루에 1비트 받을까 말까 할 거야. 네? 어떻게요? 1비트라는 전기 신호를 하루에 받을까 말까. 킬로바이트가 아니고 바이트가 아니고 비트. 제일 작은 비트는 0101 신호거든요. 그걸 하루에 하나 받을까 말까. 그래갖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걸 지금이라도 하나 올려 보내면 30년 안에 어떤 쇼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보낸 지 몇 년 됐어요? 그게 1979년인가 8년도인가 올라갔어. 1900.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가고 있어요? 지금요 거의 전지가 태양 이제 원자로는 멈춘 지 꽤 됐고요. 전지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 알파 센타우리 별 근처에 가면 다시 작동을 시키려고 전원을 다 죽여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거 지금 그 전원을 꺼도 일정 속도로 전원을 껐는데 그럼요. 일정한 속도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어제 도착해서 너무 디지털 시험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응?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란 보장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뭐가 없다고?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가보는 거야. 근데 지금 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 아직도요? 어. 대단하다. 지금 기본적인 거 아주 적은 신호만 전기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어. 근데 아마 배터리가 거의 그냥 끝나가나 봐. 그럼 지금이라도 한 대부터 보내지. 그래도 40년이 됐으나 그쪽에 지금 현위치에 갈 것 같아요. 보이저 이름 어디서 멈췄어요? 보이저 1호는 걔도 태양계 밖으로 벗어났어요. 우와. 보이저 2호가 벗어난 후에 얼마 있다 벗어났는데 뭐 정보 같은 걸 전혀 얻을 수가 없으니까 버렸어요? 나갔다는 것만 관측 결과만 알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걔는 뭐 방향성을 랜덤이니까 뭐 휘휘. 그렇게 가진 않죠. 쭉 혼자서 쭉 직선 운동하겠죠. 지금 태양계 궤도 벗어난 걸로 알려졌어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 자 10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V평이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썼어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어떤 특징이지? 어떤 특징이 있어? 얘하고 식이 똑같잖아. 모든 물리에서의 정의는 평균적 정의다. 얘도 일종의 평균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평균적인 정의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순간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봅시다. 자, 순간 속력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VR. 그리고 다른 기호는 거의 쓰질 않아.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속력의 위자 부체가 이동할 거예요. 이것을 순간 속력이라고 해요. 자, 또는 어느 한 순간의 속력을 어느 한 순간의 속력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V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처음 보는 기회다. 본 적 있어요? 연서 본 적 있니? 본 적만 있고. 본 적만 있어요? 네, 본 적만 있어요. 현준이는? 본 적만 있어요. 본 적만 있어요? 얘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무슨 뜻이지? 리미트 무슨 뜻일까? 순간. 리미트 제한 시간. 제한하다. 영화 보면 리미트 에리어라고 나오지. 제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래서 리미트라고 하는데 읽을 때 뭐라고 읽어? 리미트. 제한하다는 뜻이야. 뭘 제한합니까? 조건을 아래다 쓰죠. 리미트 아래 델타 t를 걸린 시간이야. 뭐로 만들어준대? 0으로 만들어준대. 무슨 뜻이야? 시간을 매우 작게 만들어주자는 얘기야. 그 시간 동안에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궁금한 건데 자, 그래서 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아주 작은 델타는요, D라고 써요. 델타가 D의 그리스 문자에 해당하는 글자거든. 응? D의 그리스 문자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되게 재밌다. 이게 그리스 문자로 대문자 델타고 소문자가 이게 델타거든. 근데 어느 책 보면 얘를 이렇게 쓴 책이 있다. 이게 영향을 줘갖고 나중에 이게 러시아 말에 대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이렇게 쓰지를 않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써. 신기하구나. 키릴 문자라고 해서 그리스 문자에서 기원이 된 문자들을 다 저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DT분의 DS라고 쓰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제대로 할 때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미분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미분의 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순간 속력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에 속력을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속력이 변화운동을 하는 경우, 속력이 변화할 때, 그때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체의 속도, 위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죠. S 그래프에서 S 그래프에서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어떤 물체가 한 지점 O를 출발했어요. 오케이? 한 지점 O를 출발했어. 이렇게 출발해서 임의 시간이 T1에 위치했을 때 물체 위치는 S1에 위치했고요.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T2라는 시각이 됐을 때는 S2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요. 그럼 T1, T2 사이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죠? S1에서 S2만큼 이동을 했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물체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의 차이만큼이 델타 T가 되는 거죠. 델타 T가 되죠. 그러면 얘의 이 순간의 평균 속력 또는 일반적인 속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순간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쓸 수 있는데 위치가 시간에 따라 자꾸 변하는 거야. 이 값을 어떻게 표현했대? T2 마이너스 T1분의 S2 마이너스 S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임의의 순간에서의 순간 속력은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시간 간격이 무지 짧을 때 T1과 T2가 거의 같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썼다는 거네요. 그럼 이 녀석들을 그래프 관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얘기해 보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를 얘기해 볼게. 1.5에서 출발해서 얘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점점 증가. 내 위치가 점점 변화하는 거야. 이때 특별한 시각일 때, 시각을 T1일 때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S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각이 되었을 때 T2라는 시각이 됐을 때 물체의 위치는 뭐라고 합니까? S2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델타 T를 구해야 되겠죠. 델타 T가 얼마죠? 이 차이만큼이 델타 T예요. 그러면
알았어. 이 수업 태도가 이렇게 나빠. 너무 응? 더워요 근데. 더워? 네. 좀 열어놓고 할까? 네. 아니면 에어컨 틀어주세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근데 진짜 그 정도로. 1월 달에 에어컨 쓰는 짓은 정말 미친 짓 같은데. 자, 그러면 S2와 S1의 차이가 얼마큼이 될지 아, S 델타 스마일 S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속도라는 걸 얘기해 볼까? 평균 속도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S예요. 그럼 그래프상에서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래프상에서 뭘 의미할까? 그래프상에서 X축을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 아, 그럼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어떤 기울기?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평균 속력은 관심이 있는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요. 오케이?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이번에는 평균 속력이라는 걸 알아볼까? 자, 순간 속력을 알아볼까? 순간 속력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했어요.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건 t1을 기준으로 t2를 무한히 누구에게 근접시켰다는 거야? t1에게 근접시켜서 t1의 바로 옆에 점의 바로 옆에 해당하는 점에 있는 곳이야. 직선 그리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안 보이겠지. 네. 안 보이는 대신에 연장선까지 쭉 그려보도록 하자. 연장선 그리면 이 순간에 뭐가 돼버릴까? 0, 1, 음? 2. 자, 여기 원이 있다라고 쳐봐. 두 점을 교차하는 직선이 있었어. 원의 중심. 한 점을 기준으로 다른 점을 무한히 그 점에게 근접시켜 왔어. 바로 근접시켜 와서 바로 옆에 있을 때 직선 그리면 이 직선은 이 순간에 뭐가 되지? 수성. 이 순간에 뭐가 돼버릴까? 어떤 원. 곡선에 교차하는 한 직선이 있고 그 원의 직선, 접선. 그 직선 중에 한 점에 대해서 무한히 다른 점을 근접시켜오면 그 순간에 접선이 되는 거야. 내가 맞아. 예, 그 순간에 접선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쭉 가져오게 되면 그 빨간 선은 이 순간에 뭐를 변하지? 접선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간 속력을 구한다는 것은 한 점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바로 순간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ST 그래프에서의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력. 근데 기술이 너무 싫어요.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순간 속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자, 직선의 포토. 자, 이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해요. 자, 속력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속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속도는요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있는 양이야. 빠르게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뭐라고 불러?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 빠르게 결정하고
자, 직선상을 달리는 물체 운동이야. 얘는 이렇게 얘기하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상을 달리는 물체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시간 속도 그래프 강자, 시간 속도에 대한 식에서 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데 그 이동 거리를 s,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t분의 s라고 쓸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값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요. 일정해야 돼. 일정. 1점. 한편 s라는 녀석은 이항시키면 뭐라고 쓸 수 있지? v 곱하기 t라고 쓸 수가 있어서 s라는 값은 시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v는 일정하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물체의 속도 그래프를 살펴보는데 이 속도가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지. 그럼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까? 시간의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다.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곡선 그래프. 아니지, 이거죠. 직선 그래프. 이거요, 이거. 그럼 시간에서 속도가 점점점 커지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속도가 점점점 작아지지. 이렇게. 아니지. 느려. 이거요, 이거. 올라가고 있네. 안 올라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다. 시간이 변해도 속도가 항상 v로 일정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가 돼. 이때 특별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갖게 되는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뭐에 해당할까? 그래프 아래 넓이는 그러니까 이동 거리 s를 나타냅니다. 그렇지. v 곱하기 t야. 그럼 얘는 v 곱하기 t는 뭐라고 했어? s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vt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이게 이동 거리가 된다라고. 근데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 그거는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이 없네요. 아, 그래요? 바로 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 그래프라는 걸 볼게요.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0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나타날까? 일단은 약간 이렇게 S와 T가 어떤 관계일지 이렇게 봐봐. 쟤를 바꿔볼게. 이렇게 Y라고 할게 S를. 그리고 A, 자 V가 A에 해당해. 그리고 시간 대신에 X 써야 돼. 알았어. 몇 차 함수 그래프지? 저요. 아니, 1차잖아. 그래, 승민이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뭐 더 이렇게요. 이렇게. 요렇게? 아니, 이렇게. 예. 요렇게? 아니, 봐봐.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이게 나잖아. 자, 진짜요? 그때 이 기울기는 그래, 승민아, 이 기울기가 뭐야? 저요. 뭐? 그 기울기는 바로 미지수죠. A잖아. 기울기가 A인데. 그러니까 뭐냐? 다른 위치. 그럼 그렇게 비우는 현빈이 되나? 그래. 이때 기울기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 나 그렇게. 아, 또 커닝하네. 성격 V. 어? 성격 V. 뭐라고? 성격 V. 속력이 돼버리게. 커밍이라도 잘해야지. 잘하네. 잘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
그려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두 가지 그래프와 두 가지씩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평균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면 자, 얘는 평균 값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 그때의 평균 속력과 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 속력 일정이 날 때 평균 속력 반대로 이제 일정하지 않게 랜덤하게. 이거는 아까 승민이 학교 시험 본 결과를 구할 때 썼던 평균의 정의를 쓰면 돼요. 맞아. 난 다 몇 점인데 넌 100점부터 1점까지였잖아. 평균 속력 V바라고도 한다라고 했지. 네. V바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이 값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의 평균 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이야. 자, 속력이 시간에 대해서 속력을 한번 그려볼까? 시간에 대해서 속력을 그리면 처음 속력이 V 제곱였어. 나중 속력이 V였거든. 자, 시작부터 얘는 이렇게 나타났어. 그치? 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얘가 가는 이 아래 넓이가 얼마가 될까? 이게 이동한 거리야. S는 VT. 재미나게도 VT 그래프 V가 일정하지 않아도 아래 넓이는 뭐에 해당한다고? S.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데 그럼 이동 거리의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사다리꼴의 넓이잖아. 네. 그치? 네.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 윗면 곱하기 V 제곱 더하기 윗변 V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곱하기 분의 T가 되겠죠? 네. 이때 평균 속력은 일정한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됐잖아.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V0 플러스 V가 됐네. 얘는 똑같은 빠르기로 간다면 같은 시간 같은 이동 거리를 갖게 하는 요 속력이 평균 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대해서 2로 나눠주면 평균 값이 되겠지. 그래서 평균 속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에서 재미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문제 37번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7번이 뭐죠? 37번. 아이 녀석들아, 장난 좀 그만해라. 맞아, 현준아. 되게 즐거워, 현준아? 아니 얘가 어렵지.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뭔 소리?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 봤어요? 응? 지금 제가 뭐 하는 거 봤어요? 팔만 줄. 아니, 나 이거 볼거 갑자기 너네들 보니까 선생님이 옛날 가르쳤던 형들이 있거든. 그 형들이 인천과학고 7회였던 것 같아. 네? 인천과학고 7회 7기. 치기요? 와. 지금 참고로 31기 애들이 지금 1학년 들어가지. 근데 7기 애들인데 한 녀석이 진짜 너희들만 했어. 장난이야. 동글동글한 녀석이 그 녀석이 어떤 장난을 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같은 거 볼 거 아니야. 네. A4 용지를 줬고 시험을 봐고 채점해서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가만 안 냅두고 시험지를 막 비벼 시간 내내 하도 장난쳐갖고 그 친구는 내가 그냥 냅뒀어. 장난이 엄청나게 심해. 둘보다 더해. 막 비벼놓는 거야. 종이 아니 하지마 이거 하면 찢어지잖아.
A4지를 갖고 막 비비면 A4지는 겉면이 코팅이 돼 있어. 응? A4지를 바로 버리면 안 돼. 재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코팅이 얇음하게 덮여 있어. 그래서 종이가 단단하고 내구력이 좋은 거야. 잘 안 찢어지는 거야. 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다 비벼가지고 비비면 코팅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 네. 종이가 뭐처럼 보이냐면 그 휴지? 화장실 휴지처럼 변해. 아 이거 그럼. 이렇게 비밀요? 그 종이 이쪽 종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아니 계속 다 조금씩 아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하고 전체가 다 이제 다 비비는 거야. 아 그리고 수업 나갈 때 선생님 선물이 뭔데 이 새끼야. 이거 휴지예요. 휴지 쓰세요. 그러고 주던 녀석이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뭐 하냐고. 고학년 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수업 중에 껌을 씹네. 혼나려고. 일로 와, 너 꼼짝 마. 너 껌 씹었지? 아니 씹었는데요? 분명히 씹었거든. 아 해봐. 없어. 삼킨 거예요. 안 삼켰어. 아 생겼어. 좀 있다가 삼키면 꾹꾹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있다 보면 또 씹고 있어. 이따가 너 움직이지 마. 아예 하고 막 달려가. 이번엔 뭐가 없어. 아 이거 선생님 이거 천장에다 붙이면 안 아니 보여요. 다 보여. 혀 안에. 근데 다 보니까. 혓바닥 들어 좌로 우로 다 했으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 목구멍을 보면 이 목젖이 있지. 네. 이 목젖을 옆에서 보면 껌을 늘어뜨려 갖고 여기다 걸어. 그래갖고 10도로 넘기는 거야 이걸. 기술이 대단한데. 그랬다가 내가 없으면 또 다시 이거를 끌어내 가지고 아니 또 씹어. 아니 그게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보통 사람 가능하지 않아? 이 짓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인천과학고 졸업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변리사가 돼 있다 지금. 변리사요? 몇 년 전에 태국에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손잡고 걸어가더라고. 이게 자식이 너희들만 해줬을 것 같아. 아 생각해보니까 그 치기면 진짜 어려운잖아. 그렇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 많이 되는데. 그래서 걔가 성이 공씨였는데 학생들이 공씨가 오면 생김새가 비슷한 거 아닌가 보고 있어. 엄청나게 장난을 쳐가지고. 자, 예제 우회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 지금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0m 원점이지. 3m, 6m의 위치에 있대. 자, 이때 0m부터 3m까지 원점에서 3m 갈 때까지는 물체는 얼마의 속력으로 갔대요? 30m/s. 30m/s로 갈 때. 자, 3m에서 6m까지 갈 때는 얘는 60m/s. 60m/s로 갈 때. 이때 평균 속력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30분에서 60분에 3을 하면 20분에 3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 또 읽지 말고 뭘수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거 가장 큰 오답이 이런 답이야. 얘로 활용하면 오답이야. 처음 속력 30더 나중 속력 60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되지? 45. 45가 되는데 틀렸네요. 틀린 거야. 왜 틀렸냐면 얘는 언제 쓰는 거야?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니? 속력이 이구한 속력이 이렇고 이구한 속력이 돼. 속력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속력은 일단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거 전체 이동 거리로 구한단 말이야. 그치? 자, 이 S는 전체 몇 미터를 이동했어요? 6m만큼 이동했지. 걸린 시간은 그렇다면 T1 시간과 T2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치? T1과 T2로 구분해 볼 수 있어. 그러면 T1은 얼마가 되니? 30분의 3이 되겠지. 네. 30m/s로 3m를 이동한 시간이야. 자, 그리고 T2는
60m/s로 3m 이동한 시간이야. 그렇다면 두 녀석을 합치면 얘는 얼마가 되지? 60분의 얘는 얼마? 6 더하기 얘는 얼마? 60분의 3이 돼버리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10분의 9 60분의 9니까 20분의 3. 20분의 3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이 20분의 3초분의 몇 미터? 3미터만큼 이동했지. 6미터만큼 이동했지. 자 그렇다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40m/s가 되겠다.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또는 얘를 그래프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시간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볼까? 처음 3초 동안에는 1초, 2초, 3초 동안에는 얼마의 속도로 가지? 일정한 속도로 40 자, 얘는 얼마? 40m 30m/s 일정하게. 30m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지? 3m가 돼야 돼. 맞아? 네 여기잖아, 3m. 3m래. 그렇다면 얘는 몇 초가 걸리는 거지? 0.1초가 걸리는 거지. 이제 어디 가요? 맞아요? 네 0.1초가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 순간에 얼마의 속도로 가? 60m/s의 속도로 가. 자, 그때 이동 거리는 얼마? 똑같이 3m만큼 나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높이가 2배가 됐으니까 밑변은 몇 배가 되지? 절반이 되지. 그러면 여기 얼마를 추가한 시간이야? 0.05 0.15초만큼을 자 갖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다면 이 평균적인 높이는 전체 넓이를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렇다면 전체 넓이가 얼마야? 6m 나누기 자 0.15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40%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그래프로도 변환시키는 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예제를 한번 볼까? 직선 도로 위를 달리는 전제는 자동차가 출발하여 계속 달릴 때 자동차 이동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출발하여 6초 동안의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0초, 6초 사이에서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원점하고 굵은 점 있는 부분을 직선으로 이었으면 x 변화량은 6이지, y 변화량은 90이네.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90이 되겠지. 6분의 90이면 얼마야? 15m/s가 되겠네. 자, 두 번째, 6초일 때 자동차의 순간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30m 접선의 기울기 봐야 되겠지. 네 3초 동안에 90만큼 변했어. 그렇지? 네 따라서 30m/s가 자, 이 순간 기울기가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 세 번째, 자동차가 출발하여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되고 있지. 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된다는 것은 물체의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는 광물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갖고 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공부 싫어? 누가 쓰시는 거야? 커야 돼. 얘들아 들어봐. 들어가면 어떠해? 선생님 아들 있어요? 선생님하고 언니 있어요. 몇 살이에요?
몸에 몸에. 안 내면 진짜 이거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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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무 이겼다. 자, 오늘은 지각의 구성 물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지금 IQ 0이에요. 저 처음 듣지 않았어요. 처음 가서 혹시 몰랐나요? 비닮지 않았어요, 저. 너? 네. 아빠가 비야? 아니 제가 B예요. 아 더워. 에어컨. 지각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지각이란 요소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암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암석들은 자, 누구로 구성되어 있나요? 얘네들은 여러 종류의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광물들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자, 이 원소의 종류는 지구상에 있는 원소가 110여 종이나 있다고 해요. 지금 또 찾고 있어요. 이 중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가 92종, 왜 이렇게 많아요? 90종 정도로 얘기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합성 원소들이에요. 오케이? 못 발견한 원소 자. 쳐야 될게요. 지금 이제 빈칸 처리돼갖고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이 원소들은 약 110여 종이지만 이 원소들로 구성된 광물들은 몇 종이나 있을까? 20개. 선생님이 마지막 본 이 광물의 숫자는 약 20년 전쯤에 광물의 숫자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더 많이 확인됐겠죠? 그때 당시까지 발견한 게 2,500여 종이야. 500여 종. 2,500. 500여 종. 그러면 지금 아마 3천 종류가 넘을 것 같아. 훨씬 더 많이 더 발견됐을 거고. 5,000. 응? 5,000 할래요, 저. 인터넷 찬스 한번 써볼까? 네. 20년이나 지났는데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그렇긴 해요. 1년에 한 개만 발견해도 돼요. 내가 붙이지 해줄게. 왜 주시게? 아이씨 미쳤나봐. 아이씨 더워서 붙였어요. 숫자가 요즘 안 나오더라고. 왜요? 선생님 못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눈이 나서 가지고. 야 하지 마. 때린다. 너무 더워요. 때릴 거야. 미워할 거야. 요즘은 3,800여 종이에요. 와. 1,300종 정도를 더 발견했네. 요즘은 3,800여 종. 이게 자꾸 발견되는 게 또 재미난 게 또 있어. 목성과 토성은 위성수가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지. 네. 근데 얘네들끼리 옛날 책은 진짜 어디도 없었거든. 선생님하고 선생님 처음 할 때 나왔던 책은 토성이 4개? 한 개? 23개 이상, 목성이 13개 이상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최근에 우주망원경들이 개발됐잖아. 그래서 마지막 위성의 종류를 행성들이 가는 위성의 수를 셌던
천체망원경이 있어. 우주 천체망원경이 있는데 그게 케플러 망원경이라는 게 있었거든. 얘가 교대로 토성과 목성의 위성수를 조사한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냐? 토성의 위성을 계속 관찰할 때는 얘가 한 20몇 개가 확 증가해. 그럼 목성이 쭈그러들지. 그 다음에 목성이 보일 때 목성의 위성수를 또 쭉 조사해. 목성의 위성을 조사하면 목성의 위성수가 또 20몇 개가 또 올라가. 그럼 목성수가 더 많아. 목성의 위성수가. 또 토성의 위성을 관찰하면 또 토성의 위성수가 쭉 관찰해. 둘 다 100여 개 이상이야. 100개 이상의 위성수를 갖고 있다라고 해. 대박이지. 응? 그래서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광물의 종류가 현재는 3,800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물들이 모여서 구성된 게 암석이야. 지구만은 암석은 이 다음 프린트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데 이 암석들은 화산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암석들. 화성암이라는 암석이 있어. 마그마가 굳어지는데 어떻게 굳어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종류들을 구분해주고. 자, 그 다음에 퇴적하는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되지는 퇴적암. 그리고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마그마가 지나는 주변 또는 수곡산맥 등지에서 변성이 돼서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이라는 암석을 만들게 돼. 오케이? 그런 녀석들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우리나라 지표면의 대부분의 약 70%가 화성암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읽어본 거에 의하면 또 달라졌더라. 또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나라 암석들이 변성암 종류가 많대요. 우리나라요? 네, 변성암 종류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화성암이 70%였는데 변성암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해요. 이거는 측정 기술도 많이 달라지고 과학 기술이 또 많이 진보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소의 종류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라는 게 있어요. 화학 시간에 원소 기억 배우셨어요? 네.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장 많은 거는 누구야? 산소. 산소. H 그 다음에 많은 게 SI는 뭘까? 규소. 실리콘, 규소야. 이게 반도체 재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많은 건 수소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 다음 많은 건 수소 철. Fe 그 다음 많은 건 수소 칼슘. 그 다음 많은 건 탄소 나트륨. 그 탄소 다음 많은 건 탄소 칼륨. 그 다음 많은 것은 지수 마그네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 쉔쉔 산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순서들을 옛날에는 다 외우게 했어요. 외우면 할 것 같은데요? 쉬워. 이거 그대로 외우면 O, S I C, 알루미늄 R, 철, 칼슘하고 칼륨에서 칼슘은 주로 카라고 발음해요. 자동차 카가 있잖아. 카. 얘는 칼이라고 발음해요. 카나 카르나. 나트륨 OCI 철 카나 칼마라고 이야기해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이 떠는데 중국 새끼들이 며칠 전에 엄청난 양의 리튬광을 또 발견했대요. 리튬은 지금 전지를 만드는 주 성분이거든. 배터리 만드는 성분인데 이 리튬을 무려 100만 톤.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하네요. 100만 톤이나요? 또 큰 소리 또 치겠지, 이 새끼들. 그래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가 아닌 제3의 에너지원으로 가는 자동차를 발명해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말이 저희가 이제 이제 100만 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계적인 발견입니다. 맞아. 세계적 발견이면 이제부터 이제 전기값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배터리 가격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 중국 애들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워. 중국 망해라.
선생님은 중국이 지금 한 20개 이상의 나라를 쪼개져야 된다고 봐. 좋네요. 독립운동해갖고 근데 지구만한 위성 있어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선 있지 않나요? 다른 외계에 보면 태양계가 아닌 곳에 가면 지구보다 더 큰 녀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계는 없어요? 태양계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성보다 큰 애 있지 않아요? 응? 수성보다 큰 애는 있지 않아요? 달이랑 수정이랑 비슷해요. 그래, 달하고 크기가 비슷해. 화성보다 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오시아철 카나칼마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목성보다 큰 건 없나? 목성보다 큰 위성. 모르지. 이만한 위성 있지 않을까요? 모르지. 그만하면 진짜 몰라요? 그러면 이만한 안 위성이 보이니까 측정할 수가 없잖아. 관측할 수가 없잖아. 이 위성이 있다 해요. 그러면 여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그만한 별에 승민이 같은 정도의 크기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죠. 이만한 건데 거기에 개미 올라가면 그 개미가 거인이니까 마치 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각의 구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얘를 기억해 두자. 그래서 얘를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시, 알철, 카나, 칼마 기억 꼭 해두세요. 보통 원소 기호들을 외울 때는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경우가 많아. 20번까지 외웠겠다, 그치? 원소 기호. 스웨리베 비시노블레 나만알리 페피콜라 이건 선생님 안 봐. 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외우고 선생님 36번까지 하는데 스웨리베 비시노블레 나만알리 페피콜라 카카 스티브 그만 페코니과 발게피셀 루크.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36번까지 강제로 외우게 했어요. 연습 한번 하고 좀 보여줘. 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로줄로도 다 외우게 했어요 옛날에. 수리나카 루세프, 데마카스카라, 분화가, 덴마크요? 종합 지등기, 산화슬 대포, 필요미와 헬레아크 크라스 해갖고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빼고 지금 2족부터 12족까지 빼고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까지 세로줄로 학교 다닐 때 다 외우게 했어요.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원소 주류 비상에 란탄, 아티뮴 빼는 건 다 외웠죠. 대학교 다닐 때 란탄, 아티뮴도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죠.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들이 있다. 나만 알기 자, 페시콜라. 그러면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광물들이라는 것은 원소로 이루어진 암석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그건 뭐 일상생활의 자, 경도 이것을 우리는 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광물들을 종류를 보면 여러 종류의 광물들이 있는데, 자,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광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광물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 광물의 특성들이 있는데, 광물의 특성은 주로 겉보기 성질 등으로 나타내주는 특성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오케이? 겉보기 성질들을 갖게 되는데, 이 겉보기 성질들을 위해서 보면 광물이 가는 광물의 일반적인 색이 있어. 예를 들어서 황금은 금은 무슨 색이야? 금색. 금색. 은은? 금색. 구리는? 우리는 구리색이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우리 갈색. 금은 일반적으로 노란색. 은은 이거는 은백색이라고 해갖고 색깔이 백색은 백색인데 은이 갖는 형태의 백색이다. 뭐 쉽게 말해서 은색인 거지. 구리는 붉은색으로 나타나. 우리가 왜 붉은색이에요? 구리 붉은색이야. 바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 광물의 색깔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색깔 꼭 구분 못할 때는 좁은 색이라는 걸 살펴보기도 해요. 좋은 색은 이런 거야. 사금팔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폭포 같은 모신에서는 그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사무치 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사금이고요. 사금팔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다가 아니라 사기 아세요? 사기? 네. 남 속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릇의 종류 중에 사기 그릇이 있어. 그래요? 도자기 형태로 구운 그릇들을 사기 그릇이라고 해. 옛날에 밥주바를 만들거나 반찬그릇 만들 때 사기를 썼어. 고룡토 같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릇을 빚은 다음에 말렸다가 얘를 한번 구워. 첫 번째 굽는 것을 초벌구이라고 해. 미술 시간에 배우는데 자기 만들 때 초벌구이를 혹시 도자기 체험한 사람? 저요! 만들기부터 했어? 네. 이거 막 차르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렇게 그래. 구멍 내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를 주머니까지 다 만든 다음에 잘라서 건조하지. 네. 1차 건조해요. 기억 안 나요. 1차 건조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색깔이 달라져 있고 뗀뗀해져 있어. 근데 부셔. 그 도자기 만드는 곳에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얘를 1차 구워. 처음 굽는 거야. 그걸 초벌 구이라고 해. 그럼 단단해져 갖고 도자기 비슷해.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 도자기 그림 그려본 적이 있어? 아 당연하죠. 그려놓고 가라고 해.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이 도자기에 유약이라는 걸 입혀. 유약이요? 마약이요? 유약. 액체로 된 거를 막 두들들 말아갖고 얘를 거꾸로 세워서 다 내린 다음에 건조하고는 얘를 또 구워. 두 번째 굽는 거야. 재벌 구이야. 점점 맛있어지겠다. 그래서 이 구이를 다 구워진 것을 꺼내서 도자기로 쓰게 하는 거야. 근데 도자기도 유리처럼 한쪽에다가 그 압력을 주면 전체가 깨져요? 굽는 과정에서 많이 깨지더라. 아무튼 이 도자기 굽는 과정에 처음 굽는 그 자기를 초벌구이라고 하거든. 처음 굽는 것을. 그래서 이 좋은 색은요. 그 초벌구이 자기판을 이용해. 자, 초벌구이 자기판을 이용해요. 얘는요 거칠기가 있어. 만지면 질감이. 그림 그릴 때 만져보면 거칠거칠해. 연습 만들어 본 적 있어? 도자기? 그때 그림 그릴 때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거든. 이 초벌구이 판에다가 광물을 이렇게 긁어보는 거야. 광물을 긁어봐. 모든 광물이 긁히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석영만 해도 안 긁혀 거기. 석영을 가지고 석영이 뭐냐면 수정 같은 거야. 수정 같은 거를 막 그면은 자기 판에 긁힌다. 지가 긁히죠. 자기 판이 긁혀. 얘가 너무 세서. 다이아몬드는 마찬가지.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좋은 판인데 여기에 긁어서 나타나는 광물의 가루 색깔을 보는 거야. 좋은 판에 다 긁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다는 아닌데 손은 긁히지 않아요? 손톱은 긁혀. 만약에 안 긁히는 날, 석영 같은 녀석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색을 알아볼 때 망치로 부셔서 가루 색깔을 알아봅니다. 아까워.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떡하지? 깨잖아요 그거. 다이아몬드도 망치로 깨져. 근데 걔 모습으로도 시간이에요. 딱 치면 모수경도계 10이라 그래도 그거는 긁힐 때 이야기고 긁힐 때 이야기고 망치로 때리면 가루가 생깁니다. 완전히 다 깨지. 엄마 반지 꺼낸 거 땅 치면 뒤져. 근데 대부분 몇백만 원 날려먹는 거야. 엄마 그게 가짜야? 나쁜 식인데 아빠가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누가 사주셨겠니? 아빠가 사줬을 텐데 가짜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깨면 깨진다고 가짜가 아니야? 다이아몬드도 깨진단 말이야. 근데 아직 찌끄만 깨지 않아요. 아니야 박살나.
흑살입니다 이거? 슬픈 얘기 해줄까? 다이아몬드 반지는 불나면 어떻게 될까? 녹아요. 녹아버려요. 안 타요. 얘는요, 다이아몬드는 불나면요 다 없어져요. 높은 온도에서 얘가 염소가 되고요. 왜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높은 온도에서 화재가 나면 그 안쪽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 다이아몬드 호로록 타버리고요. 반지를 구성하는 금속은 녹아가 어디로 스며들었는지도 모르고요. 사라져요. 근데 여기 만약에 불 나면 저것도 다 녹아요? 세게 나면 다 녹아요. 그거 알아? 9.11 사태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 네. 그거 태요.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아랍 사람이 비행기로 여객기를 납치해서 국제무역센터 빌딩,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거기에 충돌을 시키죠. 근데 비행기들이 연료를 잔뜩 싣고 있었단 말이야. 이륙하는 비행기 납치해서. 그 연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비행기 안에 그게 건물과 비행기가 한 몸이 돼버렸지. 거기서 연료가 새면서 화재가 계속 심해진 거예요. 무너지게 된 계기가 부딪혀서 받은 충격도 있지만 안에 구성하고 있는 큰 철판 또는 철관들이 있었단 말이야. 형광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 빔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높은 온도로 다 녹아버려갖고 건물을 지탱할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린 거야. 높은 온도가 되면 철이 녹는 온도가 1535도 정도가 돼요. 1500보다 조금 높으면 녹아버리거든. 근데 이것도 녹아요? 다 녹아요. 흔적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자, 국기라는 게 있어. 경도라고 그래. 좀 전에 승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얘는 모스 국기계 또는 모스 경도계라는 걸 이용해서 국기를 이야기하고요. 이 각각을 다 볼 거야. 그 다음에 쪼개짐과 깨짐. 자, 쪼개짐과 깨짐. 그리고 자, 얘네들에 대한 또 특별한 성질들로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 결정형. 결정 모양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결정형. 그 밖에 염상과의 반응, 자석과의 반응 이런 등의 성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광물이 나타나는 겉보기 성질들을 광물의 특성이라고 하고 이 광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광물의 종류를 구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스 경도 10짜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말고요. 그거 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 금강석이나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요? 왜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지? 이름이 그렇게 붙였어. 그거 말고는 모스 10이 없어요. 없어. 모스 금. 자, 그러면 먼저 색을 갖고 보내보도록 하죠. 자, 색은 광물의 겉보기 색깔이에요. 안에는 눈으로 볼 때 나타나는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광물들의 색을 보니까 흑음모가 있는데 흑자가 들어있잖아. 얘는 검은색이야. 흑자가 들었어. 백음모는 무슨 색깔일까? 백자. 백색이 되고. 자, 한편 또 자철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철석은요, 철은 철인데 자석이 되는 철이야. 애초에 철들은 대부분이 자성이 없어. 자석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광석이 번개를 맞았대요. 그 번개에서 강력한 전류가 흐르면서 내부가 자기화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말이에요? 털이에요? 번개 맞은 철광석이 자석이 됐다. 그래서 성분이 바뀌면서 자철석이 되는데 얘가 검은색이에요.
이거를 중국놈들이 찾아내서 뭘 발명하게 됐어? 나침반을 발명하게 된 거지. 아, 한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그치? 네. 중국도 다 코로나 빼고 코로나하고 미세먼지 빼고 다 지낼 거라니까. 그거 아니? 중국 애들이 한자어 쓰잖아. 네. 원래 한자어 우리나라 그린 거 알아? 네. 어떻게 알아? 그 고려 시대 때 쓰던 거죠. 아니. 그 이전 시대에 우리나라 글이야. 근데 중국 지들이 훔쳐가. 훔쳐가. 다 우리 거. 짱. 짱 몰라? 짱게? 그거 알아요? 짱게 맛있지. 중국인들이 김치랑 한복이랑 손흥민이랑 다 자기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저희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빼고 그리고 코로나 빼고 다 우리 거지. 네. 이번에 치사율 100%짜리 코로나 신조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랬대요? 멋있게 만들겠네. 멋지다. 자, 그 다음에 황동석이라는 게 있어요. 쫙 올라. 자, 황동석이라는 것은 노란색으로 보여요. 꽤 멋지겠다. 노란색. 근데 금처럼 노란색이 아니고 누리끼리 한 색이 나옵니다. 무슨 색이지? 자, 그 다음에 황철석이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 얘도 노란색. 근데 얘는 광채가 깜빡깜빡 나요. 아, 예쁘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황철석이 금인 줄 알고 갖다 팔려고 했대요. 미국의 옛날에 골드러시 시대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네. 골드러시 시대가 서부 영화가 나오는 시대야. 미국인들이 주로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주해 갔어요. 어디로 이주해 갔지? 미국으로 이주해 갔잖아. 그 다음에 또 많은 영국인들이 어떻게 또 미국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 처음에 가까운 쪽이 동부 지역이거든. 뉴욕, 워싱턴, 서부 지역 가는 사람들이 안 갔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 서부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사금들 또는 금들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가려고 죄다 서부 지역으로 마차 타고 이동하죠. 그래서 나온 영화가 서부 영화들이야. 총잡이들이 빵빵빵 쓰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때를 골드러시 시대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황철석이 금인 줄 알고 갖고 간 거야. 이거 사세요. 보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이 황철석을 뭐라고 불렀냐면 각자. 바보들의 금이라고 했어. 바보들의. 나도 한번 지금 한국에서 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녀석들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좋은 색을 시험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근데 미국에 그거 고려시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막 길거리에 흙을 막 빨아들이고 막 걸러내면 금이 나오네요. 그래서 조그만 금들이 미국 길거리에 두바이 아니고? 두바이겠지. 두바이인가? 왜 금이 나는데? 몰라. 그 금이 묻혀있대. 이거 막 흑하면 이제 청소부터 이거 해가지고 하면 이제 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뻥 같은데. 나왔는데. 그럼 다 청소하고 다니겠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거리가 깨끗하겠네. 뭐하러 사람들이 다 청소해. 뭐하러 회사에 다녀 그럴까? 어? 뭐하러 그러면 회사에 다녀? 그냥 직장 가피세 하고. 근데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금이 굉장히 조금이겠지. 막 실제로 요즘 도시광산이라는 것도 있어. 네? 도시광산. 그게 뭐야? 도시광산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자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잖아. 네. 이 전자제품에는 반도체들이 들어가거든. 이 반도체의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금이야. 이걸 설마 깨서? 금실을 넣거든. 아주 작은 양의 금실을 연결한단 말이야. 반도체 속에서. 응? 도선의 이제 전기선의 역할을 해요. 그거 금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반도체를 부셔갖고 그 안에서 나오는 금을 채취하는 과정에 여러 종류의 다른 금속도 얻어낼 수가 있어. 납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 부셔갖고는 얼마 안 나오지. 쉽게 그러니까 뺏게 부숴요. 폐전자제품들을 그래서 수거해가. 그래서 기판에서 반도체들을 떼내고 반도체의 약품 처리가 다 껍데기 벗겨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금속들을 정제하는 거야. 근데 한 도시 지역에서 공장이 몇 개만 있다면 수익률이 높은 거야. 요즘 폐가전제품들 어때? 돈 주고 수거해가지 우리가 돈을 주고 버린단 말이야. 그 돈은 주로 국가가 먹고 이 아이들 폐기물들은 가전제품 폐기물들은 다 분해해서 민간업자들이 거기에서 금을 추출하거나 다른 금속들을 추출해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 저 핸드폰 안 버리고 자는데 금을 버릴 뻔했네. 근데 너가 모을 수는 없어. 제가 모를 수 없는데 제가 핸드폰이 두 개였거든요. 예전 쓰는 핸드폰, 지금 쓰는 핸드폰. 근데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 너무 구려가지고 그냥 집에다 한 개 추억으로 냅두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산 그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 버리고 자는데 엄마가 버리라고 배터리에 이게 옛날 폰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 막 옛날 폰 배터리 꺼내면 여기 금색으로 있는 거 그거예요? 아니 그 되게 황금일 가능성이 있지. 황금오리. 그래서 도시 광산이라는 게 많다. 자, 그렇다면 얘를 구분하는 게 좋은 색인데, 자, 얘는 광물을 종판에 자, 문질러서 나타나는 광물의 가루 색깔. 이것을 종판이다. 종색이라고. 이 종판을 뭐라고? 초벌구이 자기판이라고. 오케이? 근데 안에 모습 굵기에 보니까 종판은 굵기가 얼마야? 6.5란 말이야. 그럼 7부터는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모른다니. 7부터는 알 수가 없어. 아 이거 10개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 종색을 나타내 주는데 몇몇 종색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프린트로 그냥 굵게 안 쓰고 흑은모는 원래 색깔이 검은색인데 좋은 색은 흰색이 나와요. 광물의 가루색이 흰색이야. 자, 그 다음에 자철석은 둘 다 검은색이야. 자, 그리고 황동석은 색깔이 누런색이었는데 종판을 보니까 녹흑색이야. 진한 녹색. 자, 그리고 황철석은 노란색이었는데 문질러 보니까 검은색이 된 거야. 오 마이 갓. 자, 그리고 금은 노란색이다. 그래서 황철석을 금이라고 갖고 왔는데 중판에 문질러 보면 가루색으로 시커매면 걔는 바보들의 금이지. 근데 광택도 나고 아주 금스러운 나와. 아주 금간 나와. 그러면 금이라고 숨기고 팔아도 되나요? 이제 그거 사람들이 이제 다 검사를 하지. 그거 삐용 아니 이제 당근에다가 파는 거죠. 당근 사는 놈들은 바보니? 그치? 바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제가 당근 마켓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갤럭시 울트라 23이라고 뻥쳐놓고 이제 갤럭시 울트라 23까지를 딱 붙여놓고 그게 막상 브리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걸 사기야. 그러니까 그걸 제 친구가 샀다요. 경찰에 신고하면은 걔는 깜빵 가. 그걸 제 친구가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90 아니에요 했더니 아예 갤럭시 울트라 23이라고 하는데 받았거든요. 근데 완전 그냥 불이 삐삐하고 90. S1 고소해야지. 내 사기죄. 친구가 고수장 어쩐지 보내. 싸더라 이랬어요. 어쩜 싸더라고 끝이야? 네. 착한지. 얼마죠? 5,000원짜리야? 그걸 입고 산 거야. 그 친구도 나보고 그걸 아니 애초에 5천 원에 그걸 파는 게 진짜 5,000원이야? 그거 저번에 작년에 5천에 팔았던데요. 나 당근 왔는데 설마 그걸 5,000원에? 내 친구가 그랬대요. 쓰레기 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켜서요. 선생님은 지난주에 주말에
어디서 한 거야? 알리에 가갖고 누가 뭐 사달라는 게 있어서 그거 하나 주문하고 선생님이 요즘 목이 아파갖고 목에다 끼고 마사지 한 줄 알았더니 마사지는 아니었고 그 목에다 끼고 하는 기구, 그 다음에 필통, 핸드폰 무선 충전기를 샀어. 그래서 실제 원래 파는 되는 가격이 10만 원 정도 돼. 10만 원 조금 안 돼. 근데 아이가 세일을 했었거든. 그래갖고 얼마 주고 샀냐면 걔를 16,000원, 16,000원에서 2만 원 사이를 결제해야 돼. 그런데 카드로 결제를 했어. 얼마를 결제했는지 아니? 얼마요? 딱 계산된 결과가 얼마 나왔지 알아? 10만 원. 5만 원. 10원. 10원. 무료 택배인데. 대박 아니야? 아 네. 근데 바코드 잘못된 때 많아요. 아니. 걔네들 물류 창고에서 오는 거야. 그럼 잘못된 게 10원이요? 물어나는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산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진짜예요? 제대로 왔어. 근데 안 작동이요? 어? 근데 안 작동이요? 근데 뭐라고? 근데 이제 뭐 마사지 하는 거. 아,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전기 충격 주는 거더라. 전기 줘서 근육을 움직여서 근육 풀어주는 그 장치야. 나는 막 쭈물러 줄 줄 알았거든. 시원해.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전기 충격 줘갖고 근육 완화시켜주는. 그래도 알차게 샀네요. 아니 근데 뭐 조회수밖에 하나에 10원인데? 아니 근데 그런 거 많아요. 그 옛날에 막 4개가 10원이야. 심지어 가죽으로 된 필통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 거? 그게 10원이요? 그거 포함해갖고 10원. 그 말이 돼요? 응. 뭐 그거 없어서 뭐 빵이게. 근데 이상해서 다른 걸 하나 더 샀어. 그게 22,000 얼마짜리. 세일에 갖고 알리에서 한 7만 원짜리인데 22,000 얼마짜리인데 그걸 결제했더니 2,000원 정도를 결제했어. 그런 거 많아요. 저는 그럼 봤는데 득템했지. 막 육개장 큰 면이 원래 대충 한 2,000원, 1,700원 하잖아요. 근데 바코드를 찍었는데 18,000원 나와가지고 15,000원짜리가 18,000원 된다고? 네. 1,500원짜리가? 1,500원짜리가 18,000원 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거잖아. 편의점에서 네. 완성되지? 안 썼죠. 이거 이상해. 그 18,000원이야? 근데 그 편의점에서 진짜 가끔씩 바코드 잘못 찍힐 때 있어요. 아니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알리에서 알리는 그건 진짜 대박이야. 알리는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색들을 이용해서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자, 세 번째 붓기가 있어요. 자, 붓기가 있는데 얘는 병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해요. 자, 얘네들은 광물의 단단한 정도를 사실은 긁히는 정도야. 긁히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 그래서 절대 굵기가 있고 상대적 굵기가 있는데 상대적 굵기를 우리는 모수 굵기계라는 걸 이용해서 이야기한다. 모수 굵기계 또는 모수 경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단한 정도는 사실은 긁어서 긁히냐 안 긁히냐를 비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막 두들겨 갖고 단단한 게 아니고 긁히는 정도를 비교해. 모수 굵기계는 상대적 굵기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의 굵기를 이제 가장 굵기가 작은 게 활석이야. 이 활석은요 어디에 쓰냐면 아주 곱게 가루를 내서요 연마제로 이용하거나 치약에도 들어가고요 화장품의 원료로도 이용되지고 있어요. 활성이요? 중요한 활석. 옛날 선생님 어릴 때 이걸 곱돌이라고 했었는데 연마제로 쓰다 보니까 이거 갖고 나중에 칼을 갈면 칼날이 잘 깎여요. 자, 두 번째. 그게 활석이에요. 자, 이제 석고예요.
석고는 석고상 만들고 기부쌀 때 쓰고 이런 것들이 석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방해석이에요. 그러면 철은 경도 몇이에요? 철은 원소이기 때문에 건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방해석이 있어요. 자, 방해석은 가끔가다 볼 수 있는 아이인데 얘는 모양이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유리처럼 투명해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이걸 통해서 건너편을 보면요 물체가 두 개처럼 보여요. 우와. 빛이 굴절해 오는 게 서로 달라서 현실이다. 두 개처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황석.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형석이에요. 인화석.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인회석이라는 암석이고요. 자, 정장석이라는 암석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좋은 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 정장석은 여러분들 왜 건물 같은 데 안에 보면 얼룩 모양의 돌 있지. 맞아요. 검은색, 흰색, 약간 분홍색 띄고 있는 얼룩무늬의 돌이 있단 말이야. 주로 창가 같은데 이런 터진 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돌이거든. 거길 잘 보면요 분홍색을 띠거나 불투명한 흰색을 띠고 있는 게 정장석이야. 자, 이 정장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석영이 있어요. 보석이에요. 석영은 수정이야. 수정인데 일반적인 수정은 보석의 가치가 없는데 수정 중에 자주색 수정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보석으로 치고 자수정 아니에요? 자수정. 자, 한편 자, 이 뒤쪽은 자, 뭐가 됩니까? 황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강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금강석이. 나이아몬드. 얘네들은 외울 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보통 옛날 교과서에서 외우게 하는 방법이야. 활석 많은 방형이 인정하는 없는이라고 쓰기도 하고 없이라고 쓰기도 해. 석황을 감금했다 라고 기억시켜요. 자,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임회석, 정장석,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 이렇게 외우게 해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이거를 애들이 외울 때 하도 순서 외우기가 힘들어해갖고 선생님이 바꿔놓은 거야. 10부터 내려옵니다. 금강산에 황석정 도사야 도사 황석정이 인형을 방석에 금강산의 황정석. 석정이야. 활을 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금강석, 강옥, 황옥, 석영, 정장석, 임회석, 형석, 방해석. 이거 반대로네요. 네. 활석. 그래서 금강산의 황석중 인형을 방석에 놓고 활을 쏘았다. 이거는 스토리가 있지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혹시 장희빈 얘기 아세요? 장빈이? 네. 그게 누구예요? 희빈 장씨 조선 숙종 때 중정까지 갔다가 회위
또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이 여자가 궁에 들어가서 원래 궁인으로 들어가서 왕의 첩실이 되는데 이 여자가 어찌했대요? 중전을 저주해서 죽였어요. 그 죽일 때 인현황후라는 황후를 죽였는데 무당을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온 거야. 도사를 넣는데 금강산에서 데리고 왔어. 금강산. 그 사람 이름이 황석정이야. 이 황석정은 저주하기 위해서 인현왕후의 사주를 써서 인형에다 넣어. 이거 화를 써요. 그리고 방석에 올려놓고 거기서 활을 쏘아서 저주를 하죠. 네. 현준이 그 뭐라 하죠? 봉제 인형이야. 나중에 걸려가지고 사약을 받습니다. 현준 인형. 슬픈 얘기죠. 조선 시대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요번에는 저거 할 수 있어요. 몇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손톱은 굵기가 2.5 정도래. 그럼 누구까지 긁을 수 있지? 석고까지는 긁혀. 방해서는 안 돼. 아프겠네요. 손톱이 찢어지겠지. 그래도 활 써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쇠 모습. 쇠가 여기쯤 되겠네, 그치? 오. 4.5야. 근데 쇠 모습 끝이 뾰족하잖아. 그러면 얘 그걸로 긁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자, 유리가 5.5야. 쇠가 그 유리 긁힌다는 얘기, 안 긁힌다는 얘기야? 안 긁히죠. 정상적으로 안 긁히는 거야. 쇠가 부드러지겠지. 근데 그리고 긁히긴 좋은 하는데. 판이 있고. 긁히던데. 굉장히 큰 힘으로 쪼개다시피 깨는 거지. 그건 자, 한편 무엇이야? 쪼개짐이라는 게 있다. 자, 쪼개짐은 왜 쪼개지냐면,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쪼개짐을 관찰하게 돼요. 흑모 같은 흑모나 백흑모는요, 망치로 툭 충격을 주면요, 엄청나게 얇은 광물의 판으로 떨어져 나와요. 아 그거 비닐 같은 거요? 비닐은 아니고 이걸 얇게 떠갖고요. 음모를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들 다리미 아시죠? 다림이요 이거요? 이 음모는 옷 다리는 거. 이 음모는 전기는 통하지 않고 열은 잘 통해. 그리고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니크롬선 같은 다리미판 안에 있는 열을 만들어주는 금속 선을 이 음모판으로 싸는 거야. 오케이? 음모판으로 싸서 다리미 안에 넣으면 전기는 안 통하면서도 열을 바깥쪽으로 잘 내보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금속판 바닥이 뭘로 돼 있지? 쇠로 돼 있잖아. 네. 전기가 통하면 감전돼서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음모판으로 전기가 통하는 걸 막아주고 열만 지나가게 해서 자, 이 다리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쪼개주고 보도록 하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시간들이 강물을 들어가겠어. 안녕히 계세요. 연소가 안 갖고 올까봐 잔뜩 해놨다.